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주말 사이에도 정말 많은 뉴스들, 많은 분석거리들이 나오면서 주말에도 이 뉴스를 보시느라고 바쁘셨던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자, 오마이 TV 오늘 저희가 여러 가지 또 분석도 해드리면서 현장 상황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텐데요. 오늘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경기도 지역을 누빕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경기 지역 공약을 발표하면서 의원들과 큰절을 하기도 했고요. 이어서 10시 40분에 지금 이천의 중앙로 문화의 거리에서 또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고요. 이후에 11시 50분에는 여주에서 여주 민심 속으로라고 해서요. 경기도 배달 특급 아마 이 배달 체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이 현장이 예정돼 있고요. 1시 40분에는 양평으로 갑니다. 양평 라운마당에서 시민들을 만나고 그다음에 오후 3시 30분에 성남으로 건너가서 그 상대원 시장에서 시민들을 또 만나서 특히 이제 성남 같은 경우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고향이라고 볼 수가 있죠. 또 시민운동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공을 들여서 시민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오후 5시에는 경기도 광주에서 경안시장에서 시민들을 만날 예정인데요. 오마이TV가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해 드릴 테니까요. 오늘도 하루 종일 오마이TV 본방사수 네, 오마이TV 함께 하시면은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흥미진진한 현장과 함께 분석 또 인터뷰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을 누르셔야 됩니다. 화면 보면 구독 빨간 글자로 되어 있는데 구독을 꼭 눌러 주셔야지 생생하게 여러분들 현장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천에서 이재명 후보 현장 연설이 시작되면 저희가 그 현장도 바로 또 보여드릴 테니까요. 계속 보시면서 오마이TV를 주목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제가 광고 말씀이 길었네요. 자,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어요? 아유 바빴죠. 네. 우리 특히 오마이TV에 우리 출연한 게 네. 지금 현재 295만 돌파해서 지난주께요? 예, 300만으로 갈. 와. 근데 이제 그 나머지 영상들 쪼개서 올린 것까지 하면 네. 400만 정도, 4,500만 정도 그래요? 이제 보셨더라고요. 야, 그 엄청나네요. 오마이TV에 예. 출연한 게 가문의 영광입니다. 뭐 한 20년 만에 시골 친구한테도 연락 왔고요. 그래요? 30년 만에 고등학교 친구한테도 연락이 오고요. 야. 예.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았는데 네. 이제 뭐 이렇게 연락할 유명한 생각도 사람인지. 못했고 또 뭐 바람결에 이제 전에 듣다가 네. 실제로 보니까 음. 야, 너 고등학교 때 그대로더라 하면서 연락이 왔어요. 아. 실합니다. 거짓말 아니고. 근데 그만큼 이제 MBC 보도에 대한 기대가 네. 컸는데 MBC 보도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사실은 스테이트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살벌하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너무 실망할 필요 없다고. 그렇죠. 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MBC 보도가 밋밋했고 그 다음에 핵심이 빠졌고 네. 이건 MBC 잘못이라면 여러분 법원의 가처분의 잘못입니다. 내가 정권 잡으면 가만두지 않겠다가 얼마나 중요한 발언인데 그걸 법원이 보도를 못하게 했으니 황당한 거죠. 나머지 법원들은 다 보도를 해라고 허용한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것도 많은 분들이 지적을 하더라고요. 예, 뭐 판결 나머지도 다른 마찬. 법은. 도이치모터스 관련도 지금 주가 조작 의혹이 짙은데 그걸 보도 못하게 하고 네. 내가 정권 잡으면 비판적 언론들 가만두지 않겠다 보도 못하게 하고 내가 지금 이게 무속인 제2의 무속 정권 제2의 최순실 정권이 등장해 생겼는데 무속 비선 정권이 등장해 생겼는데 내가 무속인보다 더 세다 내가 뭐 무속 좀 안다 이런 발언을 보도 못하게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이제 공적인 인물의 그럼요. 공적인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정확하게 짚어드렸잖아요. 네. 판사님들이 최순실 사태와 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정확하게 우리 국민들의 공적인 관심사다. 네. 정리해서 지금 계속 MBC 그다음에 이제 MBC가 뉴스데스크를 통해서 추가 보도를 하고 있고요. 녹취록을 입수한 것으로 보이는 한겨레 신문에서도 추가 보도가 있었고요. 우리 오마이 뉴스도 네. 녹취록을 입수한 일부 추가 보도가 나왔고 어저께 이제 서울의 소리 고발 뉴스
그다음에 빨간 아재, 네. 그다음에 열린공감 TV 사자 공동 방송이 있었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예예 많은 분들 뭐 어제 동시 접속해서 보신 분만 한 2-30만 명? 네. 왜냐하면 저희가 그 합동 방송을 했거든요. 여러 채널에서 비록 미약하지만 안진걸 TV도 음. 여러분 안진걸 TV 구독하기 좋아요 사랑합니다. 합동 방송을 했어요. 그래서 합쳐봤어요. 쭉 합동 방송하는 조회수니까 동시 접속한 사람 2-30만 명쯤 되더라고요. 네. 지금 후속에서 계속 보고 계시잖아요. 네, 이제 오마이 TV도 예. 계속해서 후속 몇백만이 보는 거죠. 예, 할 예정이니까요. 그럼 해야죠. 네, 많이 봐주시고. 예, 지난주 여러분 그 메인 보도 우리 저희들 네. 진짜 295만인데 정말 여기저기서 많이 봤다 연락했는데 300만 아마 이제 오늘 내일 뭐 하면 한 3-400만으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네. 국민들 사이 나라 구한 네. 3프로 TV가 있다면 국민들의 답답한 마음을 구한 오마이 TV가 있다. 이건 진짜 도는 말입니다. 정말요? 왜냐하면 3프로 TV에서 예. 경제 민생에 대한 식견이 이재명 후보가 네. 윤석열 후보를 압도하고 윤석열 아무것도 모른다. 그래서 보수층 중도층 사이에서도 윤석열 얘 뭐야? 강남의 부자들이 그런 지적을 했대요. 제가 네. 직접 들었어요. 강남의 부자들한테. 아, 저희 식구들끼리 봤는데 바로 터져 나오는 말들이 다 보수적인 분들인데 얘 뭐야? 아무것도 모르잖아. 아, 이런 애가 어떻게 경제나 민생을 맡겨? 그렇게. 뭐 이런 이게 이제 나라고 한 3프로 TV에 대한 네. 국내 평가라면 네. 오마이 TV는 MBC가 방송하지 못한 거. 그다음에 방송분에서도 충분히 지적해야 될 심각한 문제들이 있었는데 분석을 해야 돼. 제대로 설명이나 비평을 하지 못한 걸 오마이 TV에서 박정희 기자님과 제가 네. 거의 뭐 1시간 뭐 반 동안 열변을 통해서 쭉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속이다. 저 댓글도 보면 다 속이다 시원하다. 자세히 알려줘서 고맙다. 이런 댓글이 대부분이에요. 네. 그러면서 굉장히 화제가 된 방송이다. 아. 우리 오마이 TV 역사상도 네. 한 뭐 지금 10손가락 안에 들어가고 있죠. 네, 유튜브 제가 조회수를 보니까 탑 10에 예. 10위에 지금 올라 있는데 계속 많이 보고 계셔가지고 더 순위가 올라갈 예, 계속 올라갈 겁니다. 오늘 또 자. 이제 좀 이따 10시 40분에 우리 네. 이재명 후보님 그 이천 방송 연결하니까 예, 방문이 있어서요. 20분 그때 동안 제가 뭐 지금 준비한 거 굉장히 많죠. 정의봉도 2개나 갖고 왔어요. 정의봉 하나 더 생겼네요. 예, 왜냐하면 답답해 가지고 여러분. 네. 2개. 왜냐? 보니까 지금 이 윤석열, 최은순, 네. 김건희 집단이요. 제2부속실을 없앤다 그랬잖아요. 예. 실제로 제2부속실을 없애고 음. 제2무속실을 만들어서 제2의 최순실을 꿈꾼다. 이런 자들은 정의봉으로 혼내줘야 됩니다. 그래서 2개를 예, 저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면 저는 정의를 독점하고 있지도 않고 네. 저만이 정의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는 또 시민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도 아니고 굉장히 보시면 외모부터 뭐 말한 것까지 그냥 평범한 이웃이잖아요. 네. 하지만 최소한 저는 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그걸 외칠 수 있습니다. 제2부속실을 없앤다는 느닷없는 공약을 했는데 윤석열이 네. 아내가 정치를 극도로 싫어하고 뭐 이혼당할 뻔했다 이런 이상한 거짓말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아이빌리브 가짜 완전 국민을 속이는 가짜 기자회견 했잖아요. 알고 봤더니 뒤에서 정치를 즐기고 주도하고 예. 음모란 음모는 다 꾸미고 최순실도 그런 최순실 없고 사실 최순실이 감옥에서 울고 있을 거예요. 세상에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었네. 나는 조용히 이권만 개입했는데 박근혜랑 경제공동체, 뇌물공동체로 그다음에 인사추천 같은 거 했는데 보니까 김건희는 아예 코바나 컨텐츠에 본인 입으로 나오잖아요. 여기가 뭐 상황 캠프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우리 오빠까지 개입되어 있고 우리가 다 조종하고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 최순실도 하지 못한 짓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자들은 근데 필이면 근데 최순실, 김건희와 그 오빠 또는 뭐 강릉의 그 사업가의 아들 뭐 항모비서 나오잖아요. 뭐 또 정모비서도 납니다. 또 그 목덜미를 내려 찍어서 코바가 컨텐츠로 들여보내준 그 청년도 무속인으로 지금 추정이 되는데 뭐 구영식 기자를 여러분들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봤더니 근데 김건희와 법무장관 비리 세력으로서 최은순, 김건희와 형제 자매들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 정권에 천공수순, 건진법사 또 다른 무속인들이 줄줄이 들어오게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건 완전히 제2의 라스푸친, 제2의 신돈 사태가 발생하는 거죠. 최순실도 울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무속 정권, 비선 실세 정권이 패밀리 비즈니스 비리를 저지르려고 한다? 네. 이건 저는 우리 국민과 함께 정의봉으로 단절해야 된다 봅니다.
예. 두 개 양손에 들고 양손에 있는데 전월부 두 손에 떡 들고라는 노래도 있는데 네. 저는 저 앉은 걸 양손에 정의봉 들고 네. 제2 부속실 없애고 제2 무속실을 만들어서 음, 제2의 최순실 세력처럼 제2의 비선 정권을 만들려고 하는 자들은 네. 이거 우리 국민 용납해서 안 된다. 예. 저는 정말 윤석열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도 이것만큼은 단호하게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정말 목소리 높이고 싶은 거는 전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목회자들, 그다음에 신도님들 뭐 하고 계십니까? 지금 보니까 교인들이 부글부글 끊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민일보 기독교 대표적인 네, 신문이잖아요. 정권 맡으려면 무속 고리 다 끊어라 라는 사설이 실렸고요. 네. 그다음에 보수 종단에서도 지금 목회자님들이 올로 목사님들 중심으로 이런 무속 세력, 미신 세력, 네. 우상,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세력, 사이비 우상을 섬기는 세력들을 집권에 해서는 안 된다라고 나선 성명을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그리스도인들 성명도 준비되고 있고요. 이렇게 나서야 됩니다. 전국에 뜻 있는 종교인들 모두 나서야 돼요. 아니 종교마저도 합리적인 종교, 존경받고 합리적인 종교마저도 헌법상 정교분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하잖아요. 이번에 조계종이 무슨 문재인 정권한테 사과 요구하고 정책논 발언을 계기로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들이 굉장히 비판적이잖아요. 승려들도 뭐 조사해 보니까 절반이 2배 이상이 반대했다 그러고 여론이 있었고요. 조계종이 정통 정당인 조계종이 정치적 발언을 과하게 하는 것도 국민적으로 문제가 되고 비판을 받는데 일종의 사이비 미신 무속 세력 소가죽을 베껴서 뭐 제물로 바친다든지 행사가 있어서 그다음에 조계종도 아닌데 조계종 흉내를 내면서 네. 알고 봤더니 박근혜 때부터 개입을 했더군요. 이 사람들이. 사진이 사진이 나오기도 공개됐죠. 했죠. 이런 자들이 정권 잡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순실 입김으로 개성공단 폐쇄하고 남북관계 악화되는 것처럼 네. 또다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우리 한반도에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 안 그래도 윤석열이 굉장히 무식하고 무례한 사람 유명해서 네. 북한에 대해 선제 타격 발언해가지고 미국 사람들까지 헛웃음을 치고 황당해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만약에 무속인들이 왕자 파준 무속인들이 다 나서서 북한을 치자 소를 제물로 바치고 이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다음에 윤석열 마스크를 계속 안 쓰고 다니잖아요. 네. TV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있습니다. 대부분 마스크를 쓰고 있고 윤석열은 예외적으로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보면요. 특히 대중연설할 때 마스크를 아예 안 쓰고 QR코드도 안 해서 지금 과태료까지 물렸잖아요. 네. 그것도 저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게 여러분 무속인들이 코도 크고 입도 크니까 좀 왕자 새기듯이 얼굴을 막 드러내라. 마스크 쓰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마스크 제대로 안 쓰고 QR 코드도 안 쓴다고 지적을 엄청 받았잖아요. 네. 일부 보수적인 언론에서도 지적을 한 거거든. 그건 잘못이라고. 근데도 보면 기가 막히게 마스크를 안 쓰고 다닙니다. 막 그런 더 생각이 들 아니, 정도로 그런 지적까지 들 정도로 제가 틀렸으면 좋겠어요. 설마 그러진 네. 않겠지만 이나 마음이 들지만 근데 오죽하면 이런 이야기 나오겠어요. 손바닥에 왕자를 파고 3번이나 방송 토론에 참여하지 않나. 건진법사가 어깨를 툭툭 치고 다니면서 빨리빨리 해라고 인사시키질 않아. 그러니까 그런 걸 쭉 보면 이게 무속 논란에 대한 그런 파장 앞으로 좀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최순실 씨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 또 최순실 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뭐 가끔씩 만난 상황이지만 이 김건희 씨는 매일 윤석열 더 무서운 거죠. 같이 있는 최순실은 거잖아요. 그래도 청와대의 눈도 있고 언론의 눈도 있고 당시 새누리당이나 한나라당에서도 아는 사람들이 일부 있었기 때문에 조심한 면도 있어요. 네. 근데 영부인이잖아요. 그다음에 엄마 장모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안 그래도 ESIND 제가 비리 맨날 말씀드리면서 은순이네 뒤지게 투기 많이 해요. 은순이네 뒤지게 비리 많이 해요. 은순이네 뒤지게 윤석열부터 비호받았어요. 그 ESIND가 네. 회사를 보면 김건희 오빠, 언니, 남동생까지 개입됐다 그랬잖아요. 네. 그다음에 양평 투기 사건 제가 오늘 4차 고발했는데 거기도 보면
김건희 애삼촌, 어. 최은순의 특수관계인으로 추정되는 어떤 김모 씨 네. 이런 사람까지 다 개입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안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그동안 뭐 전두환 노태우 때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의 형제 자매들이 개입한 비리 같은 거, 그다음에 최순실 같은 비선세력이 개입한 비리에 굉장히 분노하고 염증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우려하고 있고. 근데 지금 김건희 씨는 그걸 모두 다 갖춘 겁니다. 윤석열은 원래 측근들한테 매우 관대하잖아요. 네. 윤우준, 윤대진한테 그랬죠. 조선일보도 봐줬죠. 나경원도 받았죠. 박특금도 받았죠. 대장동 비리도 봐줬죠. 박영수 관련된. 네. 그것이 거의 팩트로 대부분 확인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본인의 그런 비리뿐만 아니라 네. 부인, 장모. 그래서 여러분 본부장 비리란 말 나온 건데 제가 본부장과 비리라고 써야 된다고 계속 이야기 드린 이유가 네. 본인, 부인, 장모뿐만 아니라 윤석열의 처남, 처제, 네. 윤석열의 처가 친척들까지 지금 여러 명이 연루되어 있고 음. 김건희가 녹취록에다가 아예 실토를 해버렸어요. 네. 여러 번 나와요, 오빠가. 그러니까 우리 캠프에 오빠가 개입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명수 기자가 인터뷰하자고 그러니까 나는 인터뷰 안 되고 나는 후보니까 인터뷰 안 되고 나는 후보고 내가 정권 잡으면 의해서 음. 또다시 이들이 최순실보다 더한 세력이라는 게 은연중에 드러나 버린 겁니다. 나는 후보니까 안 되고 차라리 우리 오빠를 만나. 그러니까 내가 권력 잡으면 그 부분도 있었고 내가 후보고 이 후보니까 발언도 안 돼요. 우리 오빠를 만나. 근데 진짜 이쯤에서 한국 언론의 문제를 지적해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국민들은 바보잖아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나왔죠? 미공개 녹취록에서 예. 여러분 이제 지난주처럼 우리 오마이TV에서 미공개 녹취록을 추가로 틀면서 하면 좋을 텐데 네. 아직 영상 입수를 제가 덜해서 일단 어제 본 영상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살벌한 발언이잖아요. 네. 뉴스토마토 여기 중도 경제 문체거든요. 네. 오죽하면 실온에 만약에 이런 말을 김혜경 씨가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흔히 말하는 가루가 되고 먼지가 되고 아마 이재명 후보 사퇴했어야 할 거예요. 아하. 생각해보세요. 지금 심각한만 제가 지금 메모해놨습니다. 네. 도사가 청와대 영빈관으로 옮겨라고 그러는데 아 나도 알아 영빈관 옮길 거야. 홍준표 유승민도 굿했어? 우리는 굿 안 했어? 우리는 내가 무당보다 더 세니까. 예. 홍준표 유승민도 굿했어. 그래서 내가 후보야 국민은 바보야. 네. 우리 오빠한테 물어봐. 고소고발 뭐하러 취하해? 우리가 힘이 센데 그것들 골로 가게 해야지. 무정수님이 우리 남편 검사를 했어. 그리고 나랑 성렬이랑 맞는데 지금 무속인이 부부 인연까지 연결해 준 것도 인정을 해버린 거예요. 네, 그게 뭐 이 인터뷰에서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예, 했었지만 지금 다시 한번 또 인정을 제가 했고요. 100% 쿼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그 지금 영상을 제가 재현을 못하니까 간접 인용이니까 네. CG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100% 쿼터는 다시 한번 소리 열린공감 TV 거기 보면 정확히 나와 있고 거기에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고발 뉴스 네. 빨간아재 안진걸 TV도 올라가겠습니다. 자, 내가 이명수 기자 관상이나 손금 좀 볼 줄 알아. 실제 관상은 손금 봐줘버립니다. 보냈더니 예. 봐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예. 나올 거라고. 더 신기한 거 예. 윤석열도 영적인 끼가 있어. 아 예. 어휴. 그래서 나랑 통화하는 거야. 음. 내가 영적인 사람이야. 나는 도사들하고 대하는 걸 좋아해. 클래식 듣고. 조남욱 삼부토건회장 삼부회장님 우리랑 가족 같은 분이야. 너무너무 친해. 자, 윤석열과 조남욱이 윤석열 로비하고 향응하는 과정에 네. 강원도에 황모라는 사업가가 항상 있었고 또 무정스님도 자주 있었고 그 사람이 신모 씨잖아요. 신도사. 우리 구영식 기자의 네. 보도에 많이 나오잖아요. 신도사. 그 자리에 최은순과 김건희가 왜 끼냔 말이죠. 아하. 조남욱은 로비할 때 예. 윤석열에게 여자까지 소개시켜주면서 일면 말벗 또는 일종의 술을 함께 먹는 사람 네. 그러다가 동거할 수도 있고 연인이 될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자 향응하고 로비할 때 여성을 옆에 앉혀가지고 네. 일종의 향응과 로비의 강도를 높이고 그러다가 특수관계 되면 내가 무정스님처럼 이 사람들이 또 다 친하잖아요. 연결해 준 사람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 조남욱의 온갖 불법과 비리를 윤석열이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안 그래도 향응 제공받을 심지어 네. 와이프를 소개도 시켜줬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 정말 살벌한 단어들이 엄청 나온 겁니다. 이 노컷뉴스가 오늘 단독 보도한 걸 보면
잘 이게 나왔죠. 삼부토건 예. 봐주기 수사 의혹 그 제기가 됐어요. 예. 자, 삼부토건만 봐주기 했느냐? 단지 이 조남욱 집단은 실제로 삼부토건 비리로 엄청난 수사를 받을 때입니다. 그다음에 그 지금 또 다른 도이치모터스 사건 그동안 수사 안 됐잖아요. 네. 윤석열이 현직에 있을 때 도이치모터스가 등장하고요. 그다음 B마이너라는 회사도 등장합니다. 급성장한 자동차 렌트 회사. 여기에 김건희가 사회 계열사의 사내이사도 한 적이 있고요. 그다음 신한저축은행 네. 등장합니다. 자, 삼부토건 수사 받았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문제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B마이너도 문제가 됐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최순실이 하나은행을 사은 것처럼 악용했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일종의 최은순 김건희 집단의 사금고 뭐 문제 있을 때마다 돈을 엄청 특혜 대출해 준 집단입니다. 전부 다 윤석열 또는 검찰도 수사받았는데 제대로 처벌받지 않았어요. 기소도 되지 않았어요. 수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자 삼부토건 방금 오늘 노컷 뉴스처럼 그 비리가 밝혀졌는데 기소가 안 됐습니다. 신한저축은행 저축은행 비리 때 다 기소됐대 신한저축만 기소가 안 됐습니다. 이게 우연의 일치일까요? 다 최은순과 김건희와 관련된 회사들입니다. 아하. 그 최은순과 김건희도 당시에 문제가 많이 된 사람들이었잖아요. 계속해서 뭐 동업자들과 시비가 네, 걸고 형사가 있었죠, 계속. 사기 행각이 있고 불법 네. 행각이. 그러면 어제 합동 방송에서 지적이 뭐냐면 그 내노라는 언론인들의 일종의 피의자하고 특수관계가 된 거잖아요. 아. 술 마시다가. 그러면 피의자하고 술 먹고 향응에 조남욱뿐만 아니라 최은순, 김건희도 그렇고요. 피의자들 술 먹고 향 받으면 어떻게 되잖아요. 검찰이요. 징계받게 되죠. 네, 잘못하면 그렇죠. 처벌도 받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아예 동거도 해버리고 결혼까지 해버린 거 아니야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네. 그러니까 결혼했다. 뭐 약간의 비약이 있었지만 그런 의혹이 당연히 나오는 거고요. 심지어 저는 또 다른 관점에서 조남욱으로부터 엄청 향받고 무정스님으로부터 맨날 너는 검사가 될 상이다. 뭐 어쩌저쩌 이렇게 이야기되고 심지어는 성렬이랑 너랑 네. 성렬이와 건이는 잘 맞아 이렇게 연결돼 해주고 그렇게 돼서 당시에 돈이 많지 않던 윤석열 검사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향 받고 로비 받죠. 그다음에 여자도 소개받았죠. 그 집단 조남욱, 무정스님 뭐 그다음에 나중에는 건진법사, 최은순, 김건희 이런 사람들하고 옴짝달싹 없는 사이가 돼버린 거죠. 꼭 피의자하고 향을 받고 사귀다가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동거하고 결혼했다는 설도 있지만 아예 그쪽에 포섭이 돼버린 거죠. 영육이 아. 포섭이 되어서 그런 식의 예. 또 의혹 제기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향응 제공받고 그다음에 네. 최은순과 김건희 얼마 많이 도와줬겠습니까? 윤석열이 현직 때 돈을 엄청 쓰고 다녔다는데 검사 월급으로는 쓸 수 없는 돈을 이건 제가 전현익 검사 여러분한테 들은 이야기입니다. 돈을 펑펑 쓰고 다녔다는 거 후배들에게. 그래서 좀 민심 술값을 얻었다. 엄청나게 쓰고. 어. 그래서 막 오늘 형이 술 한잔 살게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네. 술값 펑펑 쓰고 막 용돈 주고. 그런 의혹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전현직 고위 검사들에게. 그 돈 누가 줬어요? 최은순 김건희가 아니면 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본인 스스로도 어느 순간부터 이 무속 집단 비선 일종의 정권 비선은 아니었지만 검찰 고위 검찰 양재택에 이어서 윤석열 네. 이 고위 검찰에 줄대는 집단 그 다음에 비리를 저지르는 집단 네. ESIND를 중심으로 아. 예, 포섭이 돼버린 거죠. 한 아하. 몸이 돼버린 겁니다. 예. 그러니까 삼부토건, 도이치모터스, 신한저축은행, 그다음에 최은순, 김건희의 직접 비리 하나도 수사 안 하는 거죠. 아, 그렇게 연결이 될 예, 수가 굉장히 있다. 설득이 있잖아요. 네. 100% 팩트라고 저는 감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마이 뉴스를 존중해서도 그렇지만 제 신념도 여러분 제가 여러 말씀 팩트가 아닌 거 함부로 팩트로 말하지 않는다 절대로. 네. 다만 몇 가지 확인된 팩트를 연결하면 이런 강력한 의혹이 나온다는 거죠. 아, 참 이게 김건희 씨 녹취록을 통해서 녹취 통화 파일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하나하나 물론 MBC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아 별거 아니다. 그래서 주 초반에는 사실상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뭔가 도움이 되는 뭐 정말로 고민했었는데 별거 아니었네라고 하면서 뭐 지지율도 좀 오르는 네. 모습도 보이고 했는데 이게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요. MBC 보도로. 그걸 제가 간단히 짚으면 네. 무슨 지지율 올라갔다 오히려 이런 보도 그건 저는 팩트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실제 부정적 영향 끼칠 거라는 게 40%
100% 안팎이 나옵니다. 이 사건이. 다만 김건희 리스크가 이미 반영되어 있는 거죠. 상당히. 그 기자회견 했을 때 이미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느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무당층이나 중도층이나 정치 저관여층들 입장에서는 네. 그때 이미 윤석열 지지를 철회했거나 아하. 윤석열 지지로 안 간 거고 네. 네 분이 봉합되고 이준석이 20대 남자들을 계속 부추기는 여가부 젠더, 폐지 뭐 젠더 이런 얘기. 갈등을 부추기는 방향으로 네. 갈라치기 정치를 해서 일부 성과를 받아가지고 지지율 올라갔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 보도되는 것만으로도 저는 다시 지지율에 부정적 지지율에 영향을 끼칠 걸 봅니다. 그래요. 문재인은 신하디에 숨는 비겁한 사람이라는 취지로 이야기했죠. 내가 무당보다 더 세다. 무당들은 나를 제대로 못 보지만 나는 무당들 다 알아버린다. 네. 고노스 도이치모터스 회장하고도 벌써 20년째다. 본인이 지금 특수관계인이고 네. 비리 공동체라는 걸 다 자백했습니다. 이번 그 김건희 녹취록의 핵심은요. 네. 본인이 제2의 최순실보다 더한 사람이고 무속 비선 실세이고 심지어 온갖 비리에 네. 연루되어 있거나 아하. 주도자라는 게 다 실토가 된 겁니다. 양재택 사모님한테 돈을 송금한 양재택은 뭐 친한 사람도 아니다 계속 그러잖아요. 뭐 같이 여행 간 적도 없다. 근데 그런데 패키지 여행 갔다는 뭐 건 심지어는 인정했어요. 패키지 여행에서 여러 명 수십 명 앉았더니 딱 3명 네. 어떻게 고위 검사가 부동산 투기 사업가하고 묘령의 딸하고 셋이 네. 여행을 갑니까? 저는 사적인 건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너무 치고 들어가면 정치가 너무 저질되고요. 네. 우리 방송의 질이 떨어집니다. 그분은 국민들의 판단에 맡기고요. 예. 오히려 양재택과 최현순 김건희의 관계는 사적인 그런 내밀한 관계 말고요. 자, 가족들이 돈을 보내준 거 확인했죠. 본인이 지금 이야기 인정을 했잖아요. 송금했다고. 네. 뇌물을 준 걸 인정한 겁니다. 고위 검사에게. 되게 친하게 지내서 사모님한테 송금을 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안 친하다면서요. 그동안에는 안 친하다 그랬잖아요. 윤석열도 그렇고 양재택 쪽에서도 길긴 날도 난리 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제기하는 사람 다 고소고발했고 뭐 골로 보내겠다 그랬잖아요. 네. 근데 셋이 놀러 가고 아, 근데 사모님 무슨 일 있어 못 갔다 그랬는데 그것도 사실인지도 검증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봐야 된다. 이 김건희 녹취록을 여러분 잘 보시면 이명수 씨가 기자라는 걸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뭐 처음부터 이명수 씨가 기자라고 밝혔을 그럼요. 뿐 그래서 아니라 이제 포섭을 그러니까 하려고 한 거죠. 계속 포섭도 하고 음. 교육도 시키고 그 교육시킨 부분도 재밌습니다. 코바나 콘텐츠 직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캠프 직원들도 왔잖아요. 네. 그럼 코바나 콘텐츠하고 김건희가 유사 선거운동 조직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선거표 금지하고 있는 그렇죠? 105만 원 줬잖아요. 네. 이건 부정청탁 금지일 뿐만 아니라 음. 원래 캠프 교육은 정치 자금으로 지출해야 되겠죠? 그렇죠. 캠프 교육. 그러면 정치 자금은 어떻게 되냐면 반드시 수입 지출이 선관위에 다 보고가 되고 신고가 돼야 신고 안 했겠죠? 네. 정치자금법 위반일 겁니다. 아하. 이 부분 제가 지금 고발장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다음에 조국 사건 원래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는데 검찰 비판하니까 유시민하고 김호준 때문에 오히려 구속시켜버린 거야. 이렇게 시험 나오잖아. 아니 조용히 넘어갈 수 있는 사건인데 검찰 비판하면 구속시킵니까? 박정희 기자가 앉은 걸 막 비판하면 제가 원래 박정호 씨한테 제가 에라이 나쁜 놈 한마디 할 것을 갑자기 제가 나를 비판해? 그럼 내가 때려 죽여버릴까? 이렇게 해버리면 되겠습니까? 박정호 씨가 저에게 뭔가 잘못했다 쳤을 때 그러니까 잘못은 잘못대로만 지적하고 검찰 권력을 이렇게 남용했다는 걸 시인하는 셈이 됐죠. 직권 남용이고 더 확실한 범죄가 뭔지 아세요? 네. 우리 대법원 판례 보면요. 가족이다 하더라도 공무상 기밀을 누설하면 처벌받는 판례가 있습니다. 김건희 씨는 지금 검찰 수사 내용도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한동훈한테 제보야? 네, 한동훈? 나한테 나한테 이야기해. 나한테 이야기해. 아. 누구한테 연락해? 걔가 전해줄 거야. 무슨 관계입니까 도대체? 검찰 내부를 속속들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양재택하고 친분도 의심스러운데. 네. 이거는, 윤석열이 네. 조국을 원래 대충 봐주고 넘어가려 했는데 문재인 정권이 사태를 키웠다. 유심히 키웠다. 김호기 그래서 구속시킨 거야. 그럼 조국이 불쌍하대. 그럼 윤석열하고 김건희는 조국 희생양이라는 걸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나 검찰 비판 세력을 짓밟아버리기 위해서 자신들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걸 입증하려고 별건 수사하고 탈탈 털어 구속시켜버린 겁니다. 이걸 자백한 겁니다, 여러분. 네. 살벌한 사건입니다. MBC 스테이트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난주 MBC 스테이트에 나온 것만으로도 네. 국기문란 사건이 검찰농단 사건입니다. 그래서
조국 전 장관도 이 사안을 접하고 수사지휘자 김건희 뭐 이렇게 그렇죠. 그 말대로 하면 네.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이렇게 선거도 캠프도 자주지하고 선거도 깊숙이 개입돼 있고 윤석열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뭐 조남욱, 무정, 스님 뭐 다 네.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건데 실토한 건데 그렇죠. 그럼 윤석열이 김건희한테 꼼짝 못한다는 세간의 말이 일종의 최순실 박근혜를 지배한 것처럼 네. 그런 세간의 의혹이 상당히 짙어지는 거잖아요. 하하. 그렇다면 수사 과정에서도 공무상 기밀을 누설했을 때 김건희가 가만히 지금 김건희 스타일로 봤을 때 여러분 가만히 듣고 있었겠습니까? 집어넣어버려 그러면 탈탈 털어서 네. 이렇게 같이 그래야 아저씨가 살지 아하. 당신 살지 그래야 당신이 정치적으로도 더 성장할 수 있지. 그렇죠. 처음에는 민주당 후보로 나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제 문재인 정권이나 민주당이나 네. 또는 범민주 세력이 다 들고 일어나니까 그럼 조국 구속시키고 문재인도 치고 이제 그로 청와대 수사를 계속 하잖아요. 다른 수사 안 하고 나경원 수사 안 하고 조선일보 수사 안 하고 박덕흠 수사 안 하고 무슨 수사했습니까? 문제되는 수사 하나도 안 하고 재벌 대립 수사 안 하고 정권 관련된 정권 관련 수사했잖아요. 수사를. 탈원전 수사하고 울산의 김기현의 토착 비리로 시작된 토착 비리 의혹으로 시작된 걸 그걸로 수사하고 네. 유재수 감찰 종료권으로 수사하고 아하. 얼마나 난리를 피워버렸습니까? 참 저희가 이거 보면 무서운 네. 일입니다. 박근혜 최순실보다 저는 더 무서운 일이 발생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참 김건희 씨의 발언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국민들께서 잘 포착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 네. 것 같고요. 지금 뭐 저희 화면을 보시면 이재명 후보가 네. 이천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시민들을 만나면서 또 현장 연설도 진행할 예정인데요. 현장 연설이 시작되면 저희가 이재명 후보의 발언을 듣도록 하고 좋습니다. 그 전까지는 화면을 좀 보여드리면서 저희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장 집약된 표현이 두 가지입니다. 네, 내가 집권하면 비판적인 놈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네, 뭐하러 고소고발 치하해. 우리가 힘이 센데 아하, 우리가 집권할 건데 예. 다 골로 보내버릴 거야. 거의 이게 대통령 다 표현한 겁니다. 대통령이 그때는 굉장히 고압적으로 바뀝니다. 같아요. 고압적으로 예, 목소리가. 그다음에 내가 후보에서 인터뷰는 안 돼. 아니 여러분 윤석열 후보가 아니었습니까? 윤석열 당장 사퇴하고 김건희를 등록하십시오. 그럼 후보로. 아하, 이 제2의 무속, 제2의 비선을 꿈꾸는 이 세력들 네, 정말 쌍정이봉으로 확 우리가 물리적 폭력은 반대하지만 이걸로 정말 깨부시고 싶습니다. 정의의 예. 힘을 보여주고 싶다 이런 말씀이신데, 자 김건희 씨 이 발언들 사실 뭐 지금 팬클럽도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별거 아니다라는 얘기, 악의적 프레임이다 이 무속 논란 계속해서 국민의힘 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파장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무속 증거 더 나온다고 봅니다. 무속 증거는 더 주말에 나온다. 우리 경향신문에 정용인 기자님이 용기 있게 크로스 체킹해가지고 무속인들 보도했잖아요. MBC에도 보도를 했잖아요. 네. 아니 본인 입으로 내가 무속인보다 더 세다. 무정스님이 검사가 될 상이라고 해서 검사가 됐다. 네. 성렬이랑 너는 맞는다 해서 결혼했다. 본인 입으로 관상이니 사주니 건진법사 아니 뭐 무정스님이니 다 네. 이야기하고 본인 코마나 컨텐츠 전시할 때 건진법사님 오신 사진도 공개가 되고 모든 게 특수관계는 확인되잖아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너무 그 주말에 보니까 경향신문하고 정용 기자를 엄청 괴롭히고 네. 모욕하고 기사 내려라고 압박하고 이게 바로 언론 개입, 언론 탄압이죠. 언론 자유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국민의힘 하나씩 그런 팩트에 것들은, 대해서 네. 해명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허위다라는 식으로 이야기 소리 윽박을 지르고 네.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계속 입장을 냅니다. 아하. 근데 지금 도사말 듣고 영빈관도 옮긴다 그랬죠. 네. 홍준표, 유승민도 구술했다고 그랬죠. 근데 홍준표, 유승민 굿 안 했다잖아요. 안 했다고 반박을 바로 했습니다. 지가 어떻게 굿했다는 네. 걸 말 함부로 합니까? 어디선가 그 다음에 말이 더 재밌잖아요. 굿하고 이런 거 나한테 다 보고돼. 아니 우리 국민들은 모르는 굿 정보를 어떻게 합니까? 그렇네요, 본인이 그것도. 굿땅을 차리고 있거나 네. 아니면 굿 세계, 무속 세계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커뮤니티에 들어가 있나? 어떻게 그걸 다 알죠? 아니, 보고를 그러니까요. 들어갔죠.
참 그것도 놀라울 만한 일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 알고 있다. 아. 누가 굿하면 본인이 깊숙이 그 세계에 있다는 걸 고백을 했는데 근데 아니란 국민의힘 손바닥 하늘을 가리는 거죠. 국민을 김건희 말대로 국민을 바보 멍충이로 알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이 언론 환경이 유리하니까 음. 일부 매체만 지금 보도를 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오마이뉴스, 뭐 네, 한겨레. 노컷뉴스, MBC, 네. 한겨레 정도만 보도하니까 그 언론들 계속 뭐 MBC, 경향신문, 뭐 한겨레, 뭐 심지어 기자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뭐 장인수 기자, 네, 실명을 뭐 정용인 거론했더라고요. 기자, 뭐 네. 오마이 우리를 음해하고 아하. 압박하고 탄압하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그 말투가 똑같아요. 네. 우리가 집권은 가만두지 않겠다라는 말로 들려요. 그렇죠. 압박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은 그 언론사가 좀 수동적이게 또 잘 보도를 안 하게 만드는 그런 효과를 노리는 그런 걸로 보이는데 뭐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에서 계속 주장해왔던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랑 너무나 동떨어진 그런 인식, 예. 그런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런 파장, 아까 말씀하신 무속 논란 계속 나온다라고 하셨지만 지금 여론조사 추이를 보면 또 현재 상황을 전문가 얘기한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지금 계속 앞서가고 있고 네. 이게 좀 유지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거든요. 그럼요. 이제 어떻게 보십니까? 선거는 어떻게 진짜 돌파해야 바뀌고 할 될까요? 겁니다. 네, 어차피 김건희 리스크는 상당히 반영됐다는 게 많은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네, 다만 최근에 터지는 이제 무속 논란이나 비선 논란은 아하, 일면 무당파층하고 음, 중도층하고 네, 그다음에 합리적 종교인들 보수지만은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보수 종교인들 일부 영향을 끼칠 겁니다. 아하, 그래서 저는 서울 전후에서 이 부분은 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건데요. 예, 다만 이번 선거가 후보가 김건희는 아니기 때문에 김건희 지금 후보라고 지금 내가 후보니까 내가 정권함 정권함 이런 황당한 네.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언론에는 윤석열이 나온 거고 윤석열이 지금 망언이랑 막말 너무 심하게 해서 문제가 되니까 정말 김종인 이주석 말대로 지금 연기만 하고 있잖아요. 네. 아예 현안에 대한 답도 안 하잖아요. 자, 지금 보면은 이재명 후보의 연설도 들었듯이 이제 앞으로 40일밖에 선거가 남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전략 어떻게 된다고 좀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여론조사를 보면서 이제 또 걱정하는 분들이 네. 있는데요. 저는 뭐 너무 걱정할 이유가 없다. 저쪽이 네 분이 봉합이 됐잖아요.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이준석 씨는 아주 교활하게 그냥 20대 남자들만 어떻게든 지지를 끌어올려가지고 젠더 갈등을 부추기고 오히려 남녀 갈등을 유발하고 그렇게 해서 박빙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러면 10%만 올라가도 네. 몇십만 표 올라가는 거 아니겠 몇십만 표 막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전략입니다. 네. 굉장히 정말 얄팍하고 비열한 술수죠. 사실 남성도 여성도 다 차별받은 경험이 있을 수 있고 지금 삶에 있어서 모순이 있을 겁니다.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해결하고 또 남녀 갈등이나 세대 갈등을 어떻게 좁힐 것인지를 네. 고민하는 게 정치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고전한다 이런 인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는 계속 걸어서 민생 속으로 그 다음에 경제 민생 홍보에 올인하고 있잖아요. 네. 설날 때 모여서 설 전에서 여론이라는 게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자 두보다 부정적인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지만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 국민들이 네. 더 많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김건희 윤석열의 무속 논란, 비선 실세 논란 아니겠습니까? 불과 박근혜 정권 때 우리가 너무나 처절하게 당했는데 네. 또 그게 지금 불거지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지난주 MBC 스테이트 방송은 반향을 많이 못 일으킨 면이 있지만 네. 그 이후에 MBC 스테이트 방송 이후에 우리 오마이TV도 지금 300만 정도 받고 네. 그다음에 각종 그래도 뜻 있는 언론들이 계속 보도를 하고 있고 이런 게 일부 영향을 끼칠 겁니다. 두 번째 설날을 모이면 이재명 싫어, 윤석열 싫어, 안철수 싫어 욕만 하고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요. 네. 먹고 사는 문제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당연히 경제와 민생에 있어서는 네. 최고의 지금 성과를 보여주고 또 기대를 받고 있는 게 이재명 후보잖아요. 네. 한국경제신문 정경련이 지배하고 있는 한국경제신문이 어떻게 여론조사를 했습니까?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렇게 나왔잖아요. 경제 민생에 있어서는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능력 있는 걸로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설날 때 설날 민심에서 그 부분이 크게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들 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오히려 범민주 진보 세력은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이재명 후보가 경제로 민생으로 미래로 평화로 상생으로 나간 후보다. 그런 비전을 널리 알리고요. 네. 그다음에 소확행 윤석열에 따른 심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소확행 공약만 벌써 지금 50개가 넘게 발표가 됐습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오마이TV 나와서 민주당 소확행위원회 활동하면서 네. 여러 번 소개했었잖아요. 뭐 이동통신 요금 할인받는 방법, 뭐 철도 마일리지를 이제 안 날리지 않고 우리가 쿠폰으로 편하게 쓸 수 있다든지 뭐 이런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네. 손잡이 박스 손잡이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누구나 쉽게 들 수 있게 그렇습니다. 하자부터 기억납니다. 시작해가지고 뭐 네. 이런 것들이 쭉쭉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경제 민생에 있어서의 이재명의 성과와 비전, 그 다음에 국민들의 피부 속으로 들어가는 소확행 공약들, 네. 그다음에 앞으로 발표되지 않았지만 그런 정치. 이제 문재인 정부 됐을 때 우리가 제안해갖고 이제 바뀐 것 중에 명절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됐거든요. 명절에 네. 고속도로 너무 막히는데 또 명절에 우리 국민들 조금이라도 부담 없이 고향 갔다 오게 해주는 게 정부 도리는 아니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쭉쭉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론은 저는 설날 전후에서는 네. 다시 이재명 후보가 반등하게 돼 있다고 보고요. 네. 이번 주 내내 윤석열, 김건희, 최은수는 계속 리스크가 터져 나오는데 이 리스크가 조작된 리스크가 아닙니다. 실제 그들이 그동안 살았던 것들이 네. 본인, 부인, 장모, 가족 전체까지 지금 윤석열, 김건희 오빠, 윤석열 처남이 계속 지금 부각되고 있잖아요. 네. 캠프에도 개입했죠. ESIND 그 부동산 투기에도 개입되어 있죠. 요양병원 비리에도 개입되는 응 나오죠. 느닷없이 YTN에 인터뷰해가지고 우리 동생은 교육 사기가 하나도 문제가 없어요. 뭐 술도 한 잔 못 먹어요.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고발하고 온 게 이건데요. 네. 예. 이거 한번 편말 지난주에도 잠깐 보여드렸죠. 잠깐 보겠습니다. 큽니다. 커. 양평읍 공흥리, 그다음에 첫 번째 문제된 저기고 두 번째 강상면 병산리, 세 번째 양평 병안리, 네 번째가 강상면 교풍리. 여러분 양평에서만 무려 4곳에서 부동산 투기가 발생한 것입니다. 공흥리는 농지법 위반하고 시시계획인가 특혜받고 지금 나오네요 화면이. 예. 그다음에 개발부담 17억에서 영원돼 버리고요. 강상면 병산은 5필지인데 김건희가 가등기라는데 네. 다른 사람이 팔지 못하게 명의만 맡겨놓고 다른 사람 팔지 못하게 가등기했고 최은순이 25억을 여기서 대출 받았습니다. 자기 땅도 아닌데. 차명보 의혹이 굉장히 짙은 거죠. 차명보에는 그냥 무조건 탈세랑 또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쪽 양평읍 백안리 같은 경우도 최은순이 1,000평이 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본인이 또 농부인 것처럼 샀어요. 지금도 보유하고 있어요. 최은순이 농부입니까 여러분? 김건희가 농부입니까? 네. 이 사람들 거의 무속인급이고 최순실급이고 네. 전국에 최순실, 김건희의 확인된 부동산만 지금 25건이 넘습니다. 부동산 투기꾼들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까? 요양병원 비리꾼들입니다. 어디서 농사를 짓습니까? 그런데 1,000평을 아직도 버젓이 가지고 있어요. 고위검찰 사회를 두고 고위검찰 남편을 두고 있는 사람들이 양평 공흥리에서 강상면 병상리에서 양평은 백안리에서 강상면 교평리 오니까 이거 김모 씨 땅인데 또 최은순이 여기서 25억이나 대출 받았어요. 아니 남의 땅으로 어떻게 25억 대출 받습니까? 누가 담보를 제공해 줍니까? 네. 그래서 양평에서만 4군데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이거 여러분 4차 고발했습니다. 예, 이제 공흥리로 1, 2차, 강상면 백안리 병산리의 차명보유로 3차, 양평 백안리하고 강상면 교평리하고 4차. 네. 농지법 위반, 이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너무너무 안진걸 소장이 진짜 발에 땀이 나도록 뛰고 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이야기하면요. 네. 이때 당시에 이 윤석열 일가가 여기서 어마어마한 이런 양평군을 거의 투기공화국 비리공화국으로 만들 때 양평 군수가 김선교였습니다. 김선교 국회의원. 지금 현 국민의힘 의원이요 윤석열 캠프에 들어가 있는데 이 사람이 고백을 해버립니다. 작년 8월달에 그 윤석열과 새누리당, 국민의힘당 초선 의원들 간담회에서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내가 그 후보랑 친분이 있다는 걸 과장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님이 양평을 관할하는 여주지청 시절에 내가 술을 여러 번 같이 먹었다. 그리고 대구로 떠나실 때도 이별주도 함께했다라고 나와버립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자백이 또 하나 나왔는데요.
김성교와 윤석열이 여기서 술을 자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양평 군수랑 무슨 이야기 했을까요? 그냥 알고 양평군 물 맑고 해 맑는 이야기만 네. 했을까요? 자, 이미 여주지청장 시절에도 여주지청장 되기 전에도 최은순과 김건희가 내가 고위검찰에 사이가 있다. 내가 내 남편이 고위검찰에 소문내고 다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김성교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렇게 땅을 4군데나 막 투기를 하고 양평 공리에서 수백 채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네. 더더욱이 김성교는요 2010년에도 기소가 됐고요 선거법 위반으로 2014년에도 기소가 됐고요 2020년에도 기소가 된 사람입니다. 네. 기소되면 무슨 생각? 누구한테 수사받죠? 검경에 수사받고 검찰 기소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경찰서장이 누군지 해당 지청장이 누군지 관심 있을까요? 안 생길까요? 당연히 관심. 로비를 할까 안 할까요? 로비할 그건 뭐 가능성도 있겠네요. A, B, C 그러니까 뭐 로비를 무조건 했다고 저도 네, 확정적으로 네. 말하지 않지만 그렇게 술도 자주 마셨으면 김성교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 별거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또 둘이 입장에서는 우리 장모님 우리 처가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양평에서 지금 너무나 양평을 사랑하여 양평이 너무나 땅을 사랑하여 이렇게 강가 주변에 요지에만 땅을 엄청나게 사는 겁니다. 명백한 투기자, 농지법 위반이자 부동산 차명 보유자, 탈세이자, 네. 강제집행 면탈 의혹이요. 김성교랑 결탁한 직권남용과 뇌물로 그다음에 국고손실로까지 지금 엄청나게 제기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저희가 안진건 소장과 계속 얘기를 나눠보면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예. 오히려 의혹을 덮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아닌가 오늘의 생각이 들 의혹을 정도예요. 내일의 의혹으로 덮고 네. 오늘의 망언을 내일의 막말로 덮고 있는 거고 음. 그러다 윤석열 씨가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계속 망언하니까 아예 예를 들면 기자 토론회라든지 기자들까지 질문을 계속 피하는데 저는 기자들께 한 말씀 드려야겠습니다. 언론인들께. 네. 지금 윤석열 김건희의 이 녹취록 공개돼서 엄청난 무속 제2부속실 없애고 제2의 최순실 세력들이 제2무속실을 만들려고 한다는 풍자까지 돌 정도로 네. 엄청난 비판이 받고 그래서 기자들이 그걸 물어보니까 자꾸 뭐 누가 이런 말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 묻지 말아라고 하다가 또 그래도 계속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묻지 말라니까 하고 가버리잖아요. 가버리죠. 네. 반말로 아니 마스크도 제대로 안 네. 쓰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 기자들이 공적인 지위로 공적인 질문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반말로 더 이상 묻지 마라 하고 가버립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 기자 수첩을 안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윤석열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네. 마스크 안 쓰고 방역 수칙 위반하고 여러 명이서 술 먹고 돌아다니고 그 다음에 기자들한테 반말하고 삿대질하고 고압적으로 한 게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 근데 언론에서 이거 하나 지적나 만약 이재명 후보가 이랬다 심상정 후보가 이랬다면 난리 났을 겁니다. 싸가지 없는 진보 네. 기자들의 반말하는 진보에서 가루 돼버렸을 겁니다. 먼지 되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기준점 자체가 다르다는 지적에서 나오는 것 같고 기자들이 질문하면 사실 그거는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대신 질문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 그 질문 자체를 이런 질문 안 받겠다라고 선언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그것도 반말로 네. 얼마나 그건 국민에게 반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무례하고 얼마나 무식하고 얼마나 무례한 짓입니까? 네. 그러니까 똑같이 비리 공동체요, 무속 공동체요, 비선 공동체인 윤석열과 김건희 말로 다 드러났잖아요. 서로 영적 인기가 있고 그래서 무정스님이 연결셨고 검사가 될 상이요. 그러면 계속 이 특수한계에서 당신 중앙지검이 될 것 같다. 네. 당신 대통령이 될 것 같다. 그럼 조국을 제거해야 된다. 이를 저지르자. 이를 키우자. 이랬을 가능성이 지금 녹취록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충분히. 무섭습니다. 네. 섬찟합니다. 이런 자들이 정권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섭다. 합리적인 섬뜩하다. 의사결정이 아까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그걸 지가는 거잖아.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한 의사결정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집단이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제1야당을 접수를 해서 네. 뒤에서 이들이 말하면 뭐 심지어 김건희 뭐라 그랬습니까? 여기가 진짜 캠프인 것처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게요. 우리가 다 개입하고 있다. 우리가 말하면 더 된다. 그러니까 그동안 얘기 들었던 게 윤석열 캠프는 삼중 구조다. 선대위는 그 당의 선대위 그 공적 조직이 있고 그다음에 윤핵관이라는 네. 그런 측근이 있고 또 하나는 서초동에도 캠프가 있다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렇죠. 그건 실체가 드러나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코로나 콘텐츠 말고
정용인 경향신 문자야면 무슨 굿당도 따로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던데 충분히 저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 예. 굿하는 당이 제2의 굿힘당. 부속실을 그런 얘기도 제2부속실 하던데. 없앤다 윤석열이 이야기했으니까 제2부속실 없애고 네. 제2의 친윤 세력들이 제2의 무속실을 만든다. 아. 제2의 국정농단 사태를 만들 거다라는 의혹과 함께 네. 국힘당이 아니라 굿힘당이다. 국민의힘이 아니라 무당의 힘이다. 음. 이런 풍자가 도는데 저는 전국의 종교인들이 이쯤 되면 들고 일어나야 됩니다. 아니 우리가 그 무속이라든지 미신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토속 신앙이죠. 네. 그리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생활 속에서 따르는 분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륭아복을 점치고 삶이 피곤하니까요. 네.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것까지는 인정을 한다 이겁니다. 뭐 저는 절대 그런 거 안 좋아하지만 하지만 정치 영역, 공적인 영역에서는요. 합리적인 영역, 세계적인 종교들도 개입을 하지 않도록 종교 분리를 헌법에다 그렇죠. 규정해놨습니다. 네. 하물며 내노라 하는 종교들도 투명 합리로 운영되는 종교 집단도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됐을 때는 네. 수없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또 합리적 의사결정에 왜곡될 우려가 있고 또 종교 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또 종교를 믿지 않은 국민들로 소외도 발생했으니까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거에 대해서. 근데 네. 이 자들은 지금 인증받지도 않은 일종의 사이비 또는 미신 집단이라는 평가를 받아도 할 말이 없는 물론 이제 그분들을 좋아하는 분들은 죄송하지만요. 네. 그런 자들이 지금 정권을 이 사람들이 지금 정권을 잡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구심이 계속 나오고 있고 아까 무섭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이게 이제 제2의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는 게 아니냐. 이른바 국정을 농단하는데 최순실이 있었다면 이제는 또 김건희가 있고 그 뒤에는 또 무속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네.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네, 붙이면요. 제가 이제 우리 오마이뉴스 지난주에 우리 저기 MBC가 다 못한 방송 네. 그다음에 설명 그게 이제 300만 곧 돌파한다 그랬잖아요. 그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 서울의 소리나 더 팩트에 나온 어떤 젊은 남자가 김건희 목을 짓눌러 갖고 안으로 집어 넣잖아요. 김건희가 기가 엄청 센 사람인데 본인이 네. 무당들보다 내가 더 기가 세다. 무속인데 나를 못 본다. 내가 오히려 그들을 보지. 전국의 구슬 나한테 다 들어온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인데 네. 갑자기 목을 내리찍고 안으로 들어보내잖아요. 영부인을. 누구일까요? 젊은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엄청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가 센 네. 윤석열이나 김건희로부터 신뢰를 받는 아하. 일종의 또 다른 비선이죠. 경호원이 친척이 함부로 그럴 수 있겠습니까? 더 기가 센 사람, 예, 더 힘이 센 윤석열, 사람이 김건희의 그랬을 영향. 것이다. 그리고 정용 기자 보도를 보면 네. 무당도 많이 바꾼다는 거예요. 이제 기가 약하거나 그 다음에 신통함이 떨어지거나 자기들 보기에 네. 이 사람 바꿔버렸다는 거잖아요. 아. 건진법사라든지 예. 천공순처럼 기가 센 사람들 딱 봐도 기가 세 보이더만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네. 남아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그 젊은 남자도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은 인정을 받아서 아. 김건희의 영부인 후보의 목, 네. 그다음에 그 무당보다 기가 더 세다는, 그다음에 뒤에서 정치를 즐기고 제 최순실처럼 군림하고 있는 자의 목을 꽉 잡고 내려서 안으로 보낸 거죠. 아. 이거 나는 기자라면 그 사람 누군지 추적할 것 같아요. MBC 장인수 기자 보도에는 그 사람이 황모 씨 아들 강원도의 사업가 네. 조남욱, 윤석열, 무정스님, 강원도 사업가 황모 씨, 최은순, 김건희 이렇게 올렸잖아요. 네. 비리 공동체, 무속 공동체들인데요. 이들이 황모 씨 아들이라고 나와요. 아. MBC 장인수 보도 뉴스데스크 장인수 기자 보도에 하면 네. 황모 씨 아들의 우리가 얼굴하고 비교해 보니까 닮았어요, 실제. 그래서 MBC에서 그렇게 보도하는 것은 의혹 제기 차원에서 의미는 있어요. 하지만 네. 좀 더 추적해 본 저희들로서는 황모 씨 아들이 아닌 이제 녹취록에 황모 씨라는 비서도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채찍은 맞아요. 비서 맞아요, 거기도. 그 사람이 아니다. 예. 거기서는. 그 사람이 아닌 또 다른 젊은 무속인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각한 겁니다. 아, 꼬리에 꼬리 무는 의혹,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희 안진걸 소장과 함께 월요일마다 계속 짚어보도록 하고요. 김건희 씨 녹취 파일 저희도 이제 오마이뉴스 계속 이제 보도를 할 테니까요. 계속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소장님 오늘 못다한 말씀 예. 있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추경에 대해서도 아. 비판한 건 굉장히 잘한 겁니다. 14조는 너무 작습니다. 음. 소상공인들이 작고 소상공인 만들고 피해를 본 경영이익 업종도 있잖아요. 또 코로나 때문에 일자리 있거나 급여가 삭감되신 네. 노동자들도 있어요. 그 세 그룹은 도와줘야 되는 거거든요, 최소. 음. 그럼 이재명 후보 말처럼
30조에서 40조 사이에 내야 됩니다. 네. 근데 홍남기 부총리가 또 14조만 낸 거거든요. 하하. 자 그러면 50조나 100조를 주장했던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재명 후보가 만나자고 했으면 만나서 정부가 14조만 냈기 때문에 이건 너무 작다. 여야 대표, 여야 원내대표, 여야 후보 각각 2인씩 지금 4개 정당이 주요 정당이니까 네. 8인이 모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후보 제안대로. 힘이 근데 안 만난다고 그럽니다. 심상정 후보는 얼른 만나자고. 정치를 대승적으로 하자. 네. 교육적으로 하자 했는데 그건 잘한 거죠 정의당이. 근데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발뺌하고 있습니다. 만나면 또 망언하고 실언하고 이재명 후보가 힘 실어줄까 봐. 아니, 본인이 50조 100조 제안했으니까 본인한테 힘 실어준다 해도 안 만나잖아요. 네. 그것이 뭐냐면요. 14조만 내서 결국 추경 통과가 14조만 내면 중소상공인들 불만이 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만 있는 사람들 현 정부를 싫어하게 되고 네. 이재명 후보를 싫어하게 해서 본인이 얄팍한 이득을 얻겠다는 심산인 것 같은데 정치를 너무 추잡하게 하는 거죠. 아. 서민들 중산층 그다음에 정말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생각한다면 당장 만나서 좋습니다. 이재명 후보님 만납시다. 심상 네. 후보님 안추 만나서 저희들도 50조 100조 해야겠는데 정부 14조만 냈으니 그럼 우리가 여야 후보 여야 정당 공동으로 최소 30조는 돼야 된다 입장을 냅시다. 그러면 정부가 14조만 냈어도요. 네. 수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액 동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경이라는 게 상당히 파장이 크고 많은 분들이 지켜보고 있는 그런 금액 예. 숫자 그런 정부의 판단이기 때문에요. 이걸 어떻게 끌어내느냐? 그거는 이재명 후보만의 힘이 아니라 여야 후보들이 합의하고 힘을 모으면 할 수 있다라는 게 이재명 후보의 얘기였는데 윤석열 후보는 뭔 소리냐? 문재인 대통령 설득해서 와라. 나는 내 입장 다 내기했다라고 또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니 국회로 제출됐는데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을 또 설득합니까? 국민의 의결에서 왔는데 네. 여야 후보 여야 정당이 만나서 증액 요구를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아하. 정부가 증액 동의를 해주면 그 금액이 늘어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헌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 합의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여야 후보 여야 정당이 요구를 해줘야지 국회가 아니 정부에서 그렇게 그러면 국회가 심의 의결을 하는 곳인데 네.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아. 근데 증액 의결을 했을 때 정부가 동의를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헌법상. 그러니까 그러려면 여야 후보들이 여야 정당 모두 요구해야 정부가 움직이는 거죠. 네. 여당 후보만 움직인다 해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계속 추경 때마다 그런 일이 있었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이건 윤석열 집단이 경제와 민생도 모르고 소상공인 중소상공인 그다음에 서민들의 고통에 굉장히 관심 없다는 것을 또 고백하고 자백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진짜로 본인들이 50조 100조에 한 게 진정성 있다면 네. 내용과 형식 불문하고 만나야죠. 그러니까 정의당에서 오랜만에 이빠른 소리 했습니다. 정치를 대국적으로 하자. 빨리 만나자. 그러니까 유불리 따지는 것보다 대국적으로 가야 된다 이런 정의당의 예. 논평도 있었는데요. 자,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긴 시간 예. 중간에 이재명 후보의 연설도 있었고 해서 방송이 길어졌는데 소장님 고생하셨고요.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방송도 또 100만 이상으로 만들어 주시죠. 지난주에 우리 오마이TV MBC 미방송분 방송 네. 그다음에 그에 대한 신랄한 비평 300만 됐는데요. 나라 구한 3프로 TV처럼 네. 국민의 답답한 마음을 구한 오마이TV 500만 600만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오늘 방송도 많이 봐주십시오. 저희들 네. 오마이TV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저도 출연이라는 사람으로서 너무 감사드리고 더 좋은 방송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아유,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예. 네, 쌍정이봉. 정의봉 쌍절봉 목자는 쌍정의봉으로 이 제2 부속실 없애고 제2 무속실 만들어서 제2의 최순실을 꿈꾸고 제2의 국정농단을 획책한 이 세력들 최소한 이런 자들은 정의봉으로 몰아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널리 더 알려야 됩니다. 네. 무당파 중도층 합리적 보수층에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많은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